신부체험 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빈혈성 모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의 신부체험 TV를 꾸준히 구독하시는 분이라면 저의 강의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피부 질환 중에서 또 대표적인 질환이 있죠. 백선 질환이 있습니다. 피부가 좀 하얗게 변하면서 또 두텁게 조직이 변형이 되는 그러한 염증성의 질환을 백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선은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죠.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부위별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부위에서 발생하는 증상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위별로 구분을 하면서 한 9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사지와 체간에 발생하는 체부백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정의와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사지 체간에 발생하는 피부 사상균의 감염성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피부 사상균, 균의 침입으로 보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세포열 에너지 학적인 관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모든 질환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입니다. 자, 세포열 에너지 학에서는 모공이 다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심부온도, 코어 템퍼러처라는 심부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신부체험 TV는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발생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포의 손상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그 다음에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수술, 약물 등에 의해서 세포는 손상을 받거나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출발점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먼저 모공이 다치게 되었다. 모공이 다치면 열이 쏠리게 되죠.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는데 그게 사지나 체간으로 열이 쏠려서 그 부위의 피부 온도가 상승되었다.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염증이 되었는데 그 염증의 피부 상태가 하얀 태선을 보이고 있다. 백색이면서 피부가 두터워지는 리체니피케이션 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체부백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체부백선의 특징을 보시면 얼굴, 목, 팔에 원형, 또 궁형, 윤상형의 홍반성 반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홍반이 보이는데 그게 다양한 형태입니다. 뭐 원형이든 궁형이든 윤상형이든 네모든 세모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입장은. 하지만 이 열 에너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에너지의 그 어떤 점도라든지 열 에너지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세포, 피부 세포의 두께라든지 밀도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성질의 차이에 의해서 이 모양의 형태도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의도에서 그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그 불꽃의 그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죠. 그 너무나 다양한 형태들이 인체에서도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홍반이 발생된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홍반은 왜 발생했냐 이거죠. 바로 저는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크기도 너무나 다양하겠죠. 0.5에서 10cm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체부백선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체부백선의 원인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간단합니다. superficial한 펑갈 인펙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재성의 균의 감염이다. 뭐 균의 종류는 많죠. 르브룸, 카니스, 메타그로파이츠와 같은 다양한 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환부에 조직을 떼어서 균 배양을 해보니까 이러한 균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의 견해는 균이라는 것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에서는 균이 잘 모여들고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위에서보다도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에 균이 서식이 잘 될 수 있었다. 그 상태에서 균 배양을 해봤고 그때 균이 검출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그 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되었느냐 아니면은 염증 후에 균이 서식을 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후자라는 겁니다. 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세포가 손상이 되었고 열이 엄청 어느 환부로 쏠려서 그때 열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부위가 따뜻하다 보니까 균이 서식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때 균이 서식을 했고 그 이후에 균 배양을 했고 그때 균이 검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게 아니라 내 몸속 온도가 낮아지고 모공이 닫히면서 열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발생되었다라는 게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체부백선의 원인은 바로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로 발생되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원인이 어떠한 정황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정황 증거들이 바로 인체 질병에 있어서는 정상이죠. 자, 그러면 정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 가보죠. 자, 체부백선의 정상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백선이 있어야 되겠죠. 피부가 하얗게 변하면서 두터워지는 그런 백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피부가 두터워지는 걸까요? 왜 피부는 하얗게 변하는 걸까요? 자, 그리고 인설과 각질도 동반되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그냥 균의 감염으로 이러한 현상이 생기나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균에 의해서 백선이 되고 인설이 되고 각질이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를 대야죠. 그러면 정확한 정황 증거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한 인터넷이나 논문들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분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린다 그랬죠. 자, 모공이 닫힐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닫히게 됩니다.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방출이 안 되잖아요. 자,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그러면은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요. 자, 그쪽으로 확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 부위에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바로 염증이 되었던 겁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모공이 닫혔잖아요. 자, 모공이 닫히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죠? 그러면 피부는 자꾸 어떻게 될까요?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 갈라지고요. 자, 갈라지면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말리게 되죠? 피부가 자꾸 두터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때 태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포가 죽으면 색깔이 하얗게 변하죠? 자, 색깔이 하얗게 변하면서 두터워지는 거 바로 백선이죠. 그리고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체 바깥층에 있는 그 각질층과 각질층 사이에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각질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들죠? 그럼 각질은 떨어져 나가겠죠. 자,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뭐죠? 탈락성의 정상인 인설과 각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바로 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우리는 스크린처럼, 비디오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부체험 TV가 바로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CT, MRI 아무리 찍어봐도 그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혈관이 터졌는지, 막혔는지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진행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그 진행 과정을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유체역학적인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찾아올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홍반성 반과 구진과 소수포가 생긴다. 왜 생기느냐 이거죠.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 피부 색깔이 붉어지겠죠. 그게 바로 홍반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면 장력,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 그랬죠. 응력이 세진다 그랬죠. 그때 조직의 변형, 융기 현상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게 구진과 소수포입니다. 대수포도 생기겠지만 에너지 방출량에 따라서, 응력의 세기에 따라서 소수포가 되느냐 대수포가 되느냐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양증이 생기잖아요. 왜 체부백선에 소양증이 생깁니까? 어떻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소양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공이 닫혀서 열이 내 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게 가려움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려움증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싸우는 과정 속에서 생긴 게 아니고 모공이 닫혀서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열을 빼내기 위한 본능적 행위가 바로 가려움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체부백선 간단한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쉽습니다. 치료도 쉽습니다. 이해도 쉽습니다. 몇 가지의 증상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라면 왜 제가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로 이 백선이 생겼는지를 주장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증상을 한번 보죠. 자, 팔꿈치 쪽에 홍반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중앙 부위는 자꾸 정상적인 피부가 되고요. 자꾸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 가장자리는 융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강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에 뭐 균 검사를 해보면 당연히 균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 여기 온도가 높잖아요. 따뜻하게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균이 검출됐다고 그 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다고요? 전혀 그렇게 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오이밭에서 갓건을 맨다고 도둑구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정황 증거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인설과 각질이 보이죠?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체부백선, 사지라든지 몸통에 생기는 하얗게 두터워지면서 생기는 염증성의 질환, 바로 체부백선입니다. 그래서 감별 질환들이 있는데요. 화폐상, 섭진, 건선, 원판상, 홍반성, 루푸스, 장미색 비강진, 중심, 원심성, 윤상, 홍반. 뭐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은 이 모든 질환들은 다 염증성의 질환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정상의 차이, 감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염증을 치료하는 약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가려움증이 있으면 항사민 제제를 쓰고 염증이 있으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 거예요. 서양의학에서는. 저 또한
심부 온도가 낮아지고 피부 온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려면 당연히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고 피부 온도는 낮추면 되는 거죠. 이 증상 하나하나에 약간의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다고 완전히 병치료의 방법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세포의 손상이고 세포의 손상만 치료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세포의 손상을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증상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러한 증상이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했는지, 체부백선이 어떤 발생 기전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체부백선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모든 질환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자,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죠.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숨을 쉬는 그런 기본적인 소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ATP가 합성이 되어서 열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으면 열 발생량이 줄어들고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부 온도 37도일 때 완벽하게 건강한데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빨리 체온을 높이려고 정상화하려는 심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바로 그때 손발 끝에서 서서히 모공을 닫아버리죠.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열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열이 나가지 못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모공이 닫히면은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똘똘똘똘 말려서 두터워지는 태선화 현상이 생기고요. 각질과 각질 세포 사이의 점착성이 줄어드니까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탈락성의 증상, 인설과 각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히면 열이 방출이 안 되고, 이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열이 쏠린 그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너무 과도하게 쏠리면 그 주변에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중첩 교차되는 지점의 온도는 곳곳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되고 그게 바로 홍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홍반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겠죠. 바로 사지체간에 홍반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응력이 강해지니까 조직이 융기 현상이 되는 거죠. 구진 소수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부가 하얗게 두터워지는 백선과 기타 가려움증, 피부 건조, 균열, 인설, 각질, 그 다음에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홍반, 소수포, 구진 등의 다양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체부백선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체부백선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발생 기전을 역순으로 가게 되면 치료 원칙을 찾을 수 있잖아요. 치료 원칙을 찾을 때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됩니다.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질병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곰곰하게 저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만드는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체부백선에 나타나는 또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체부백선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왜 홍반성 반이 나타나나? 홍반이 되었다는 것은 빨갛게 된 거죠. 자, 빨갛게 된 거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정식이 될 때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발그레진 겁니다.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갔죠? 모공이 닫힌 결과죠.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진 소수포는 왜 발생하나?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낸다 그랬죠? 그때 조직이 돌출 비대 융기와 같은 정식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때 구진소수포가 발생하는 겁니다. 체부백선에 왜 가려움증이 생기냐 말이죠. 백선과 가려움증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모공이 다쳤다라는 겁니다.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제 체부백선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거예요. 하지만 치료 원칙도 모르고 치료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치료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체부백선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당연히 균의 감염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진균제를 씁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뭐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또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 제제까지도 쓸 수가 있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합니다.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겠죠? 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염증 치료해줘야 되겠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가려움증도 치료해줘야 되겠죠? 자, 이러한 3대 치료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4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또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를 씁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 또 발한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피부를 이렇게 원활하게 좀 풀어주는, 울체된 열독을 풀어주는 발한해표지제, 또 염증과 가려움증을 치료해주는 청열해독지제를 써서 심부 온도는 24시간 내내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식이요법이 너무나 중요하죠. 음식에 의해서 우리는 심부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항시 음식을 드실 때의 대원칙이 있죠. 항시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된다.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된다. 익힌 음식을 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 음식의 성질,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에 따라서 내 몸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양은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의원으로 좀 내원을 하실 때 제가 좀 강의식 진료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유튜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은 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이죠. 이 생활요법도 환경 여건에 따라서 심부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활 습생을 유지를 해야 될지 또 절도 있는 생활을 해야 될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환경 여건이 좀 따뜻한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운동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땀을 흠뻑 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차가운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 또 운동하고 나서 너무 찬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체부백선에 대해서 정의 원인, 정상 발생 기전, 궁금증,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체부백선은 대증 치료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근본적인 치료를 환자분들은 원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 또 셰퍼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체부백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아무쪼록 또 다음 시간에도 이 백선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